자, 매주 목요일 여러분의 주말을 풍성하게 채워줄 공연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하재근의 도시락. 이 시간 책임져 주실 하재근 문화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설 연휴 잘 보내셨죠? 예, 잘 보냈습니다. 예. 오늘은 어떤 공연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예, 이번에 가지고 온 소식은 네. 레미제라블 뮤지컬이 네. 한국에서 다시 지금 공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관련 소식하고 네. 그다음에 영화로도 많이 알려진 연극 렛민 관련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예. 네. 그러면 먼저 이제 뮤지컬 레미제라블을 좀 살펴볼 텐데 3년 만에 다시 이제 한국 관객들을 찾아온 거잖아요. 지난 2012년 12월에 개봉했던 영화 레미제라블과 이 뮤지컬 레미제라블을 좀 비교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뮤지컬 레미제라블은 지금 30년째 공연이 되고 있는 작품이고,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90년대부터 공연이 되긴 하였으나 네. 당시에는 이제 정식 라이선스가 아니었고 그 정식으로 라이선스를 해서 공연된 지는 이제 3년밖에 안 됐습니다. 의외로. 예. 과거에 정식으로 라이선스 공연을 하지 않던 시절에 캐치를 무단으로 공연을 하려다가 연습 다 하고 제대로 공연을 하지 못하고 예. 중단된 적이 있는데 90년대. 네네. 그 중단될 때 연습만 하고 이어졌던 커플이 황정민 씨가 그때 결혼을 그때 했죠. 그랬죠. 캐치 맞아요. 고양이 하다가 어떤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예. 정식으로 우리가 이제 돈 줄 거 다 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3년 만에 레미제라블이 정식으로 다시 또 공연이 되는 것이고요. 이게 85년에 영국에서 초연이 돼가지고 그 이후에 세계 44개국에서 7천만 명이 이 뮤지컬을 관람을 했고 예. 제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2년에는 영화로도 개봉이 돼서 그렇죠. 휴잭맨이 그러니까 엑스맨에서 칼 나오는 사람이죠. 예. 휴잭맨이 비유를 해주세요. 예. 그 장발장 역할을 했었고 죄수 역할로 처음에 딱 등장을 하면서 룩다운이 노래를 부르면서 네, 맞아요.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앤 해서웨이 네. 앤 해서웨이가 여기서 이제 그 판틴 역할을 맡아가지고 네. 화장을 하나도 안 한 얼굴로 그 노래를 불러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았었죠. 네. 그리고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장발장의 양딸로 등장을 해서 굉장히 이제 영화에서 화제가 됐었는데 예.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장발장 열풍이 불면서 레미제라블 소설책 5권, 6권짜리가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르기도 하고 예. 이제 그랬었는데 그 영화에서 느꼈던 감동을 이번에 이제 무대에서 다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번 무대가 각별한 것은 영화에서 그 배우들이 불렀던 노래는 이제 다 영어 가사로 된 그런 노래였는데 네. 이번에는 그 노래들을 한국어 가사로 들을 수 있다는 게 네. 그 세계적으로 그 영국의 이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I Dream the Dream이라는 이 레미제라블 중간에 노래를 네. 어떤 출연자가 불러서 전 세계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최근 몇 년 동안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예. 이 노래도 이제 한국어로 이제 감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뮤지컬로 네. 그 외에도 원데이 모어라든가 On My Own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한국어로 감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원데이 모어 이런 노래들을 90년대 그 정식 라이선스가 아닌 거를 한국어로 그때 접했었는데 예. 굉장히 또 영어로 듣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또 감동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또 한국어 무대가 레미제라블 팬들한테는 굉장히 각별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워낙 유명한 작품이니까 이 레미제라블을 보는 분들은 비슷하지 않을까?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번 공연에서 눈여겨볼 만한 게 있다고요? 이번에는 하나미치 무대라는 것을 네. 국내 최초로 선을 보인다는데 하나미치요? 이것이 예. 우리가 보통 이제 연극이나 뮤지컬을 보면 관객석이 여기 있고 그 앞에 무대가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객석하고 무대가 완전히 분리되는 예. 이게 기존의 연극 패턴이라면 하나미치 무대라는 것은 무대 장치가 옆으로 튀어나와서 관객석하고 겹치는 이런 것이라고 하는데 요번에 레미제라블이 선보이는 하나미치 무대는 세계 최대의 규모로 옆으로도 많이 나오고 천정으로도 나오고 예. 해서 관객이 마치 그 무대 안으로 들어가 있는 듯한 그렇겠네요. 그래서 실제 그 1800년대 파리로 관객이 시간 여행을 떠난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주는 대형
대규모 무대 세트가 나온다고 해서 예. 이것이 관객들한테 굉장히 어떤 몰입감을 주게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내가 딱 앞에 앉아 있는데 위, 옆 다 무대 장치가 있으면 그렇죠. 굉장한 정도의 몰입감, 그리고 또 블록버스터 작품을 본다는 어떤 만족감, 감동. 뭐 이게 일단 스케일이 크면 감동의 크기도 커지게 마련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이번에 관객들한테 주게 될 것 같습니다. 시선도 정면만 보던 시선에서 좌우도 이렇게 보게 되고 네. 심지어는 뒤도 보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깊숙하게 나와 있다고 하니까. 네, 뭐 예. 뒤까지는 아니죠. 시선이 캐스트나 예. 어쨌든 이 사람의 시선이 한 요 정도 이렇게 되는데 예. 거기를 무대장치가 가득 채우고 있으면 그럼. 상당히 몰입도가 커지겠죠. 네, 그렇죠. 그렇겠네요. 예. 근데 이런 대형 뮤지컬은 배우들이 차지하는 또 비중이 상당히 크잖아요. 올 1월에 영국에서 내한한 이 레미제라블 오리지널 제작진과 국내 제작진이 함께 이 배역과의 싱크로율이 거의 뭐 99%에 가까운 배우들을 뽑기 위해서 공개 오디션으로 출연진들을 또 뽑았다고요. 예, 요번에 출연진들이 진짜 엄청난데 3,000명의 지원자 중에서 7개월에 걸쳐서 오디션을 봤다는데 그 레미제라블 제작자 카메론 매킨토시 예. 이 분이 직접 최종 심사를 해서 이 원작의 이미지하고 딱 맞는 배우들을 뽑았다는 거죠. 네. 근데 그 몇면이 정성화, 양준모, 김준현, 김우영, 조정은, 전나영 이렇게 되는데 네. 일단 정성화 씨는 2012년 레미제라블에서 장발장 역할을 해서 나무 주연상을 휩쓸었던 나무 주연상계의 진공청소기로 모든 상을 다 빨아들였던 예, 예. 그 분이 다시 나오는 겁니다, 이번에.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더블 캐스팅 장발장을 하게 된 양준모 씨. 네. 양준모 씨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장발장 역할을 했다. 그래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뮤지컬의 역사가 더 깊은데 네. 거기에서 장발장 역할을 했다고 하면 능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확실히 검증을 받았다라고 네. 이제 할 수가 있겠고 일본어 실력도 좋겠네요.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전나영 씨, 예. 네. 전나영 씨가 영국 런던 웨스트엔드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레미제라블이 초연됐던 바로 그 무대죠. 네. 영국 본고장에서 동양인 최초로 판틴을 연기한 판틴이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받은 그 앤 해서웨이 예. 그 역할인데 동양인 최초로 그 역할을 했던 분이 전나영 씨인데 그분이 이번에 한국에 와서 레미제라블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분은 또 영국에서 예. 또 무대를 일본과 영국에서 그러셨고요. 무대를 했던 그런 예. 분들이 참여를 하고 한국 최고의 또 정성화 씨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거의 뭐 최고의 캐스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서 네. 그리고 저 양준모 씨는 네. 일본에서 레미제라블 장발장만 한 게 아니라 네. 오페라의 유령 팬텀 오. 역할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예. 지금 엄청난 호화 캐스팅으로 이번에 레미제라블이 국내 관객들한테 선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과 일본, 한국에서 정말 그 실력을 인정받은 네. 분들이 이번 레미제라블 무대에 선다라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레미제라블이 2012년 겨울에 한국어로 초연 뮤지컬을 시작으로 영화나 연극, 도서 등 다양한 장르로 관객들을 찾아가고 그랬는데 이렇게 폭발적인 사회적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것 다시 한번 열풍을 또 일으킬 수 있는 2016년이 될까요? 폭발적인 사회적인 신드롬을 일으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원래 이게 에너지가 축적이 돼야 오랜만에 나와야 뻥 터지고 네. 한참 시간이 지나야 또 뻥 터지고 이러는 건데 그렇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바람이 덜 들어가서 그때처럼 그 무슨 사회적인 엄청난 예. 바람이 불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미제라블에 나타났던 것 같은 어떤 그 사회적 공감도 이게 그러니까 이 굉장히 양극화가 심화된 환경 속에서 네.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워져서 뭔가 좀 이렇게 뭐 빵 한 조각 훔치고 그런데도 엄벌을 받고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뭐 분노가 터져 나오고 이런 내용인데 여전히 요즘도 살기가 어렵고 얼마 전에 의회에서 뭐 장발장법 이런 게 통과되기도 했었는데 네. 뭐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사회적인 공감도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관객들한테는 상당 부분 이 작품이 호소력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워낙에 이 호화 캐스트를 예. 네. 통해서 그리고 대규모 무대 장치 이런 걸 통해서
블록버스터 형태로 이 작품이 선을 보이기 때문에 뮤지컬 팬들한테만큼은 열화와 같은 성원을 네. 이번에 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이번에는 연극 렛미인을 좀 만나볼 텐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연극인가요? 이것이 이제 스웨덴 원작인데 거기 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 외로운 10대 소년 오스카 10대 소년이 등장을 하는데 이 10대 소년이 또 다른 소녀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그 소녀는 알고 보니까 뱀파이어, 나이가 수백 살. 그런데 또 그 뱀파이어를 사랑한 또 다른 존재가 있는데 그 뱀파이어는 나이가 이 절대 동안이기 때문에 예. 소녀의 형상이지만 예. 또 다른 존재는 또 나이를 어떻게 먹었는지 상당히 또 나이가 들어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녀의 사랑과 그 사랑을 뭔가 좀 질투하는 또 다른 존재라고 할까요? 뭐 이런 식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순수한 사랑, 뭔가 좀 가슴 시린 그러한 첫사랑의 이야기, 거기에 어떤 또 잔혹한 어떤 뭐 분노 이런 것들이 뒤엉킨 그러한 이야기인데 이게 굉장히 서정적이면서도 아름다우면서도 인간의 분노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뭐 이러한 그 복합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네. 스웨덴에서도 히트했고 헐리우드에서도 영화로 만들었고 예. 한국에도 상당히 골수팬이 있는 그러한 작품인데 이번에 또 연극으로 선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예. 국내에서는 렛미인 하면 이 성형 프로그램으로 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동명의 작품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소개해드리는 연극 렛미인은 뱀파이어가 소재로 된 렛미인이죠. 그리고 또 영화로도 제작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각종 상을 또 휩쓸었어요. 예. 네. 이 작품이 일단 그 2008년에 스웨덴에서 개봉이 되고 그 다음에 2010년에 헐리우드에서 리메이크 된 이후에 네. 뭐 여러 국제 뭐 영화제에서 여러 가지 그 상들 주목들 받았었고 예. 네. 그리고 이 스코틀랜드 국립극단이 그러니까 최초의 소설과 최초 영화는 스웨덴, 네. 그 다음 영화는 미국, 네. 연극은 스코틀랜드 아하. 이렇게 되는 건데 예. 그 스코틀랜드 국립극단에서 연극을 이제 만들면서 그때 이제 연출을 한 분이 바로 그 블랙 워치 그리고 뮤지컬 원스 이런 걸 제작을 하면서 예. 토니상, 올리비에상 뭐 이런 것들을 받은 네. 그 존 티파니라는 연출가가 만든 그 연극을 그대로 한국으로 예. 통째로 들여와서 요번에 이제 극단 신시가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니까 네. 네. 스코틀랜드에서 주목을 받은 연극은 도대체 어떻게 만든 연극인지 그리고 영화, 스웨덴 영화, 헐리우드 영화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상당히 또 관객들 특히 렛미인 팬들 입장에서는 예. 그런 부분들에 주의해서 보시면 또 각별한 재미를 느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또 기대가 되는 게 영화 검은 사제들에서 뭐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줬던 요새 가장 좀 핫한 배우죠. 배우 박소담 씨가 네. 주인공으로 나온다고요. 예, 박수담 씨가 여기서 네. 오디션을 봐서 선발이 됐는데 예. 지원자가 한 600명 이상이 된다고 오. 하는데 그 중에서 주인공으로 발탁이 된 것이고요. 네. 최근에 박소담 씨는 영화계에 이제 떠오르는 샛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 경성학교 사라진 소녀들에도 나왔고 그 다음에 베테랑에서 재벌 2세와 파티를 즐기는 여배우 역할로 네. 등장을 했었고 그 다음에 사도에도 등장을 했었고 네. 결정적으로 이분이 화제가 됐던 것은 검은 사제들. 네. 검은 사제들에서 악령에 쓰여가지고 맞아요. 악령이 한 수천 년을 한 천몇백 년을 살아온 악령인데 워낙 여러 나라에서 살아온 악령이다 보니까 다양한 외국어 실력을 구사하는 바람에 이제 박수담 씨가 그 악령에 쓰여서 역시 또 외국어를 구사해야 되는 그래서 뭐 라틴어, 중국어 뭐 해가지고 4개 국어를 또 구사하면서 극 중에서 대사를 해서 그런 것들이 화제가 됐었고 그래서 이제 괴물 신인이다 네. 그런 말을 들었었는데 네. 대종상과 청룡영화상에서 여우 조연상을 휩쓸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 라디오스타에 등장을 해서 그랬죠. 굉장히 또
무서운 여배우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또 소녀의 면모를 선보여가지고 굉장히 그 팬들의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연극에 등장을 해서 가까이 실제로 그 배우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예, 충무로에서 기대하고 있는 유망주인데 연극 무대에서도 어떤 매력을 펼칠지 기대가 될 것 같고요. 또 연극 렛미인 음악과 연출을 맡은 분들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들이 맡았다고요? 예, 음악이 예. 올라퍼 아르날즈라는 우리나라에도 이제 나름대로 팬이 있는 그 아이슬란드의 싱어송라이터인데 그 아이슬란드라고 하면 뭔가 좀 신비로운 음악을 할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인데 이분이 이 작품에서 네오 클래시컬, 그러니까 뭔가 좀 클래식적인 분위기가 나는 네. 그런 음악과 그리고 미니멀리즘이라고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미니멀리즘이라는 뜻은 원래 미술계에서 이 딱 등장을 했을 때 예. 예술적인 요소가 요만큼밖에 없다라고 해서 미니멀리즘이라고 야유를 했던 건데 요즘은 예. 그런 식으로는 쓰이지 않고 예. 뭔가 화려한 장식이 배제되고 아주 단순하고 좀 이렇게 정제된 이러한 것을 미니멀리즘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북구적인 스타일, 북구적인 어떤 서정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미니멀리즘이란 말이 뚜렷한 정의 없이 막 쓰이고 있는데 대충 뭐 그런 의미로 통틀어서 그냥 미니멀리즘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 하여튼 뭔가 같은 순수하고 맑은 느낌이 드는 서정적인 음악이 이 작품에 나온다라고 예.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도 그 안에 어떤 정서와 욕망의 어떤 폭발 이런 것들을 다룬 그래서 이름하여 폭발적인 서정성 이런 것을 어렵네요. 음악에 담았다 예. 이렇게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연출자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토니상 등을 받은 유명한 연출자가 연극을 이 작품을 연출했는데 네. 역시 또 재기 발랄함 속에 미니멀리즘이 돋보인다 또 이런 편이 나오고 있어서 예. 역시 또 뭔가 또 화려한 장식을 배제한 그런 뭔가 서정적이고 어떤 투명한 이런 작품을 연출한 것으로 보이고 네. 그다음에 무대가 굉장히 또 신비로운 무대라고 하는데 갑자기 물을 채워가지고 수영장이 등장하고 갑자기 천장이 내려와서 뭔가 그 기차 안의 풍경이 갑자기 재현되고 이렇게 무대가 이렇게 전환되는 모습들이 굉장히 또 관객들한테는 마술적인 체험을 안겨준다 이런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이렇게 렛미까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오는 주말에 이제 서울에서 열리는 다양한 문화 소식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소식들이 있나요? 네, 우주 여행사 피기 위기 이 행사가 서울 상상나라 2층 아기 놀이터에서 2월 주말에 오후 3시 30분에 펼쳐지는데 대형 동화를 감상한 후에 로켓 발사라든가 하는 신체 놀이를 같이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소액닷컴 선정작인 무신경적 착복에 대한 신경질적 텍스타일 디자인 이 전시가 기네요. 서교예술실험센터 지하 다목적실에서 네. 2월 14일 일요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저녁 8시 사이에 펼쳐지는데 매사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수동적이고 소비적인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는 지호인 작가의 전시가 되겠고요. 예. 그리고 인문학 역사 기행 함께 읽는 교과서 테마 탐방 이 전시가 정릉에서 2월 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 유한주 강사의 지도로 성북구 소재 정릉 최초의 퍼스트레이디 이것과 관련된 장소들을 함께 기행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주말 이용해서 영화 보러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영화 볼 수 있는 것도 알려주시죠. 예, 한국 영화 굿모닝 프레지던트가 신월 디지털 정보 도서관에서 2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상영이 되고요. 그리고 내 남자친구의 결혼식 요 줄리아 로버츠 나오는 영화죠. 예. 성동구립 도서관 지하 1층 영화 감상실에서 2월 14일 일요일 오후 3시에 상영이 되고 그 다음에 연을 쫓는 아이 이 작품이 동대문구 정보화 도서관에서 2월 14일 일요일 오후 1시에 상영이 되겠습니다. 예. 자, 오늘 하재근의 도시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는 다음 주 목요일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